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역행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역행열을 구하는 방법을 공부를 할 거고요. 그 중에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방법을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역행열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게요. 역행열은 정방행열에 대해서만 정의를 합니다. 여기 n차 정방행열이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때 이 정방행렬 A에 대해서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가 전부 단위 행렬이면 그렇게 되는 이 행렬 B를 우리는 A의 역행렬이다 라고 불러요. 그리고 A의 역행렬이 되는 이 B라는 행렬을 A 인버스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행렬이 인버스가 존재하면 즉 역행렬이 존재하면 그러면 그 행렬은 가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행렬은 가역 행렬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A가 가역이다. A는 가역 행렬이다. 같은 얘기고요. A의 역행렬, A 인버스가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연습을 해볼게요. 어떤 행렬이 다른 어떤 행렬의 역행렬이 되는가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예제 볼까요? A가 2, 5, 1, 3이고 A 프라임은 3, 5, 1, 2다. 그럴 때 A 프라임이 A의 역행렬이 된다라는 걸 보여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정의를 했죠. A하고 곱해서 단위 행렬이 만들어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프라임을 계산해 볼까요? A 2, 5, 1, 3에다가 A 프라임 3, 5, 1, 2 곱해 보겠습니다. 1행과 1열을 곱하면 2 곱하기 3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 즉 6 마이너스 5니까 1이 되고요. 1행과 2열을 곱해볼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5 플러스 5 곱하기 2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계산하면 0이 되고요. 2행과 1열을 곱해볼까요? 1 곱하기 3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 0이고요. 2행과 2열을 곱해볼까요? 1 곱하기 마이너스 5 플러스 3 곱하기 2 마이너스 5 플러스 6 1이죠. 그러고 보니까 2차 단위 행렬이 생겼어요. 예, 그러면 역행렬이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곱한 것을 검토해 볼게요. A 프라임 A를 계산해 볼까요?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2에다가 2, 5, 1, 3을 곱할 겁니다. 1행 1열 곱하면 2, 3은 6 마이너스 5 1이고요. 1행과 2열을 곱하면 15 마이너스 15 0이고요. 2행과 1열을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0이고요. 2행과 2열을 곱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6 1이네요. 예, 순서를 바꿔 곱해도 단위 행렬이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A 프라임이나 A 프라임 A나 둘 다 단위 행렬이 되었으니까 A 프라임은 A의 역행렬이다. 예, 이렇게 쓸 수 있죠. 즉 A 인버스는 A 프라임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한 번 더 연습을 할게요. 영행렬은 가역이 아님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가역이 아니다라는 것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행렬을 거기에 곱하더라도 단위 행렬을 만들 수는 없다. 이걸 보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임의의 행렬을 가지고 왔어요. A를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영행렬이 2차 영행렬이니까. 자, 그러면 영행렬하고 A를 곱해볼까요? 곱하기 정의에 의해서 1행 1열 곱하면 0 플러스 0, 0이지요. 마찬가지로 1행과 2열을 곱하면 0, 0 더하면 0이지요. 2행과 1열을 곱해도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0, 더하면 0이지요. 2행하고 2열을 곱해볼까요? 이렇게 곱해서 0, 이렇게 곱해서 0, 더하면 0이죠. 예, 원소가 전부 0이 됐어요. 영행열이네요. 영행열은 당연히 단위 행렬이 될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어떤 행렬을 영행렬과 곱하더라도 전부 영행렬이 돼버리니까 단위 행렬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영행렬은 가역이 될 수가 없어요. 영행렬은 가역이 아니다. 예, 이렇게 결론을 줄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역행렬의 성질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A가 가역이었어요. 즉,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거지요. 그럴 때 그 존재하는 역행렬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역행렬이 있다고 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여볼게요. 역행렬이 두 개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A 프라임도 A의 역행렬이고 A의 더블 프라임도 A의 역행렬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둘 다 역행렬이 된다고 한 거니까 역행렬 정의에 의해서 A 프라임이나 A 프라임 A나 단위 행렬이 돼야 되고요. A의 더블 프라임도 역행렬이 돼야 되니까 A의 더블 프라임이나 A의 더블 프라임 A나 단위 행렬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A 프라임하고 A의 더블 프라임하고 같은 걸 보이면 그만이죠. A 프라임은 당연히 A 프라임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하면 A 프라임이에요. 단위 행렬은 행렬 곱하기에서 1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단위 행렬은 A의 더블 프라임이 A의 역행렬이니까 A하고 A의 더블 프라임을 곱하면 단위 행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은 A 프라임에다가 A 곱하기 A의 더블 프라임을 곱한 것하고 같아요. 근데 우리 행렬 곱하기의 성질에 의하면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앞에 있는 두 개를 먼저 곱해도 돼요. 자, 그럼 앞에 있는 두 개를 먼저 곱하면 A 프라임도 A의 역행렬이에요. 그렇다면 A하고 곱해가지고 단위 행렬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단위 행렬하고 A의 더블 프라임을 곱한 꼴인데 단위 행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렬 곱하기에 1 역할을 하는 거니까 곱하나 마나죠. 예, A의 더블 프라임하고 곱하면 A의 더블 프라임이에요. 자, 그런데 이 A의 더블 프라임이 어디서 왔죠? A 프라임에서 왔어요. 전부 같다고 하고 왔으니까 A 프라임하고 A의 더블 프라임은 같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걸 소개하겠습니다. 주어진 행렬이 역행렬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 역행렬을 어떻게 구할 건가 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행렬 A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역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 그 A라는 행렬, 그 정방 행렬은 어떤 연립일차 방정식의 개수 행렬이 될 수 있어요. 그 연립일차 방정식을 행렬의 곱으로 표현을 해서 AX는 B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행렬은 n차 행렬이고요. X는 미지수로 이루어진 한 열을 갖는 행렬이고요. B는 는 오른쪽에 있는 수로 표현되어 있는 역시 열이 한 개인 그런 행렬이지요. 벡터 취급해도 되고요. 자, 그런데 AX는 B에서 A의 역행렬이 있다고 했으니까 A 인버스라는 게 있는 거니까 AX와 B가 같다면 양쪽에다가 A 인버스를 똑같이 곱해줘도 같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왼쪽에 보면 A하고 A의 인버스하고 곱해진 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에 의해서 두 개를 곱하면 단위 행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은 단위 행렬하고 x를 곱한 건데 단위 행렬은 곱하기에 1이니까 당연히 곱하면 x가 돼요. 그래서 x가 A 인버스 B가 돼야 돼요. 자, A의 역행렬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B는 오른쪽에 있는 수로 만든 유일한 그런 행렬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것들끼리 곱해놨으니까 A 인버스 B 딱 한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는 거죠. 즉 X라는 것은 이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인데 이 해가 한 가지 방법으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 해는 유일한 해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요? 우리 연립일차 방정식을 푸는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 가우스 소거법 둘 다 배웠습니다. 예, 그렇다면 유일한 해를 가져야 되니까
개수행렬 A는 RREF로 고치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당연히 유일한 해, 유일한 해라면 모든 피벗이 1이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수가 다 0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정방행렬이라면 그렇게 생긴 것이 단위행렬이지요. 그래서 A의 RREF는 단위행렬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 A에다가 어떤 기본 행연산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행연산을 몇 차례 시행하면 A를 단위 행렬 I로 바꿀 수 있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죠? 이걸 해석하기 전에 일단 기본 행연산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행렬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그런 행렬을 기본 행렬이라고 해요. 그래서 A라는 행렬의 왼쪽에다가 기본 행렬을 곱해줘서 기본 행연산을 A에 시행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런 행렬을 공부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행연산이 세 가지가 있죠?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본 행연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본 행렬은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그 기본 행연산을 단위 행렬에다가 차수를 맞춰서 단위 행렬에다가 시행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든 행렬이 기본 행렬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타입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기본 행연산의 첫 번째 타입, 두 행을 교환하는 그런 연산이 있었어요. 두 행을 교환하는 그 타입은 단위 행렬에서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그 두 행을 선택해서 교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연습해 볼까요? 그렇다면 여기 주어져 있는 3차 행렬 010, 100, 001 이것은 어떤 기본 행연산과 같은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이 단위 행렬에서 몇 행과 몇 행이 바뀌어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여기 원소가 010이네요. 이건 원래 단위 행렬에 2행에가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이건 2행에가 있어야 됩니다. 100은 1행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001이니까 3행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3행은 제대로 있지만 1행과 2행은 단위 행렬에서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행렬은 1행과 2행을 교환하는 그런 행연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행과 2행을 바꾸는 것은 기호로 R1, 양쪽 화살표 R2 이렇게 쓰기로 했지요. 그러니까 이 행렬을 왼쪽에 곱하면 주어진 행렬의 1행과 2행이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렬을 A라는 행렬에 곱해 볼까요? 1행 1열 곱하면 여기 두 번째 원소만 1이고 나머지가 다 0이니까 여기서 두 번째 원소만 이렇게 곱해지는 대응하는 원소만 여기에 이렇게 남지요. 그렇죠? 그래서 1행과 1열을 곱한 결과가 1행 1열에 가야 되는데 그게 2행 1열에 있는 원소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1행과 2열을 곱하면 여기 두 번째 원소가 1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1행과 3열을 곱하면 여기 두 번째 원소가 1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행의 원소가 전부 1행에 가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 2행과 1열을 곱할 때에는 첫 번째만 1이니까 첫 번째 원소만 남아요. 그게 여기 2행에 가지요. 2행과 2열을 곱하면 역시 여기 첫 번째 원소만 여기에 가지요. 2행과 3열을 곱하면 여기 1에 곱해지는 이 수가 여기 3열에 가는 거죠. 그래서 2행에는 1행의 원소가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1행과 2행이 바뀐 겁니다. 3행은 확인해 보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여기 세 번째 원소가 1이니까 세 번째 원소 1에 곱해지는 그런 원소들이 마찬가지로 여기 3행에 남게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래서 어떤 두 행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단위 행렬에서 그 두 행을 바꿔서 그렇게 만들어진 행렬을 A하고 곱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본 행연산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한 행에다가 0이 아닌 수 K를 곱하는 그런 연산이 있었죠? 역시 단위 행렬에다가 그 원하는 그 연산을 똑같이 시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타입은 예, 단위 행렬의 한 행에다가 K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똑같은 것이 예, 주어진 행렬에 시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연습해 보겠습니다. K00, 010, 001 이것은 어떤 기본 행연산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단위 행렬에 2행 똑같이 있죠. 3행 똑같이 있죠. 하지만 단위 행렬에 1행에다가 K가 곱해진 거네요. K00이니까. 100이 K00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1행에다 K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 행렬은 1행, R1, 1행에다가 K를 곱한 거다. KR1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요. 예. 자,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행렬을 주어진 행렬하고 곱해 볼까요? 1행과 1열을 곱하면 여기 K가 곱해지는 A11, K가 곱해져서 남아있죠. 1행과 2열을 곱하면 여기 K가 A12에 곱해져서 남아있죠. 1행과 3열을 곱하면 여기 K가 1행 3열 A13에 곱해져서 남아있죠. 예, 이렇게 되네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죠. 2행과 1열을 곱하면 여기 두 번째 원소만 1이 곱해지니까 그대로 남고요. 2행과 2열을 곱하면 여기 1에 곱해지는 두 번째 원소만 남고요. 2행과 3열이 곱해지면 1에 곱해지는 두 번째 원소가 남고요. 3행도 마찬가지. 3행하고 1열 곱하면 여기 세 번째 원소만 1이고 다 0이니까 여기 세 번째 원소만 남고요. 2열을 곱해도 1에 곱해지는 세 번째 원소만 남고요. 예, 3열하고 곱해도 1에 곱해지는 세 번째 원소만 남고요. 자, 그래서 2행의 원소와 3행의 원소는 그대로예요. 1행의 원소에는 전부 K가 곱해졌어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행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을 기본 행렬로 표현하면 그 똑같은 연산을 단위 행렬에 시행하면 돼요. 곱하고 싶은 그 행을 선택하고 거기에 곱하고 싶은 수를 곱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계산이 되어지는 그 연산은 뭐였을까요? 한 행에 K를 곱해서 다른 행에 더하는 그런 연산이었죠. 그것도 똑같이 단위 행렬에 시행하시면 됩니다. 단위 행렬의 한 행에다가 K를 곱해가지고 다른 행에다가 더해주시면 돼요. 자, 연습할까요? 100, K10, 001은 어떤 기본 행 연산이냐라고 했어요. 자, 어떤 행이 바뀌어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1행 안 바뀌었지요. 3행 안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K10 2행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2행이 바뀌었으니까 어떤 행에다가 K를 곱해서 2행에다가 더한 거죠. R2 플러스 2행에 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행에 K를 곱해갖고 2행에 더했을까? 여기 바뀐 행을 보시면 돼요. 여기 K가 있네요. 이 K가 1열에 있죠? 그렇다면 1행에 곱한 거예요. 1열에 K가 있으면 그게 바로 1행에 있는 수하고 곱해지니까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K가 있으니까 예, 1행에다가 K를 곱해서 2행에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렬은 R2 플러스 KR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행렬을 A하고 곱해 볼까요? 1행 1열 첫 번째 원소, 1행 2열 첫 번째 원소, 1행 3열 첫 번째 원소, 1행 안 바뀌고요. 3행하고 곱하는 것도 3행 1열 세 번째 원소, 3행 2열 세 번째 원소, 3행 3열 세 번째 원소, 3행도 안 바뀌고요. 2행이 바뀝니다. 자, 2행하고 1열 곱해 볼까요? K가 1행의 원소에 곱해져요. 1은 2행의 원소에 곱해져요. 그걸 더해야 되는 거니까 1행에 K를 곱한 것이 2행에 더해진 거죠. 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K, 여기 2행하고 2열을 곱해도 K가 여기 1행의 원소에 곱해지고요. 1은 2행의 원소에 곱해지니까 더하면 2행의 원소에다가 1행의 원소에 K 곱한 값을 더하게 되는 거죠. 예, 3열도 확인해 볼까요? K는 1행의 원소에 곱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1은 2행의 원소에 곱해져요. 더할 거니까 2행의 원소에다가 뭘 더한 거냐? 1행에 K 곱한 것을 더한 거예요. 예, 이렇게.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떤 형태, 이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어떤 형태의 기본 행연산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하면 기본 행렬로 바꾸는 거냐? 단위 행렬에다가 그걸 시행하면 됩니다. 예, 그 연산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걸 완성을 할게요. 금방 A라는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다면 A를 개수행렬로 갖는 연립일차 방정식 AX는 B 이게 유일한 해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한 해를 갖는다라고 하면 A의 RREF가 단위 행렬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A를 기본 행연산을 몇 차례 시행해 가지고 단위 행렬로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인데 기본 행연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행렬이 기본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A에다가 기본 행렬을 몇 차례 곱하면 단위 행렬이 된다 그런 뜻이지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조금 전에 역행렬 정의에서 이만큼 2P부터 2원까지의 행렬을 A에다가 곱하니까 단위 행렬이 됐다? 예, 여기 있는 요 값이 바로 A 인버스란 뜻이지요. 그래서 A 인버스는 이 시행해준 기본 행렬 2원 시행하고 2, 2 시행하고 2P까지 시행했더니 단위 행렬이 됐다? 그렇다면 여기 시행한 걸 다 곱한 거 2원, 2, 2, 2P 이 순서로 이렇게 곱한 것이 A의 역행렬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단위 행렬은 행렬 곱하기에서 1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역행렬이라고 구한 이 행렬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자기 자신에다가 단위 행렬 i를 곱하면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얘기가 해주는 게 뭘까요? 금방 여기 있는 게 역행렬이라고 했는데 그 A의 역행렬 2P부터 2원까지 곱한 거 그것은 거기다가 단위 행렬 곱해도 같은 거다. 그런 뜻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 처음에 A라는 행렬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2원 시행하고 2, 2 시행하고 점점점 해서 2P까지 시행했더니 단위 행렬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 단위 행렬이 있습니다. 그 단위 행렬의 2원, 2, 2, 2P까지 여기 A에 시행했던 그 시행을 똑같이 A에 2원 시행하면 I에 2원 시행하고 거기다가 이투를 시행하면 또 거기다가 여기 똑같은 데다가 이투를 시행하고 이렇게 똑같이 EP까지 똑같이 시행해주면 A라는 행렬이 단위 행렬로 바뀌는데 단위 행렬은 A의 인버스로 바뀐다라는 거죠. 예, 이 방법을 찾았네요. 이 방법이 역행렬을 구하는 가우스 소거법이에요. 정리하면 A에다가 어떤 기본 행렬을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될 때까지 계속 곱해줍니다. 즉, 기본 행연산을 시행해 가시면 돼요. 그때 A에 곱해주는 그 기본 행렬을 단위 행렬 I에도 똑같이 곱해주라는 거죠. 그럴 때 A가 이 기본 행렬들이 쭉 곱해지다가 EP까지 곱해졌을 때 I로 바뀝니다. A가 I로 바뀌는 순간에 그 똑같은 시행에 의해서 I는 A 인버스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방법을,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금방 얘기한 것처럼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것은 역행렬을 구하는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것은 A와 I를 똑같이 써요. 왼쪽에 A 쓰고 오른쪽에 I 쓰고 자, 거기다가 이제 기본 행연산을 차례대로 시행해 가는 거예요. A에다가 E1을 시행하면 I에도 E1을 시행하고 그 다음 그 두 번째 단계에다가 여기 E2를 시행하면 여기도 두 번째 단계에서 E2를 시행하고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같은 것으로 계속 시행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EP까지 시행을 했을 때 똑같은 걸 시행해 가지고 EP까지 시행을 했을 때 이쪽에 있는 A가 단위 행렬로 언젠가는 바뀔 거예요. 그렇죠? 예, RREF가 I가 돼야 되니까 언젠간 바뀌어요. 그렇다면 그 똑같은 시행을 단위 행렬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A가 I로 바뀌는 순간에
i는 a 인버스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a 인버스를 그대로 똑같이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게 a의 역행렬인 거예요. 예,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우스 소거법은 예, a가 단위 행렬이 될 때까지 기본 행연산을 시행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과정을 똑같이 옆에다가 단위 행렬을 써놓고 A에 시행하는 그 똑같은 과정을 단위 행렬 I에도 계속 시행해라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A가 예, 단위 행렬로 바뀌었다고 하면 이제 더할 거 없이 오른쪽에 I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라고 보면 돼요. 그게 바로 A의 역행렬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우스 소거법을 가지고 2차 행렬의 역행렬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2차 행렬은 당연히 역행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몇 차 행렬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렬이 다 역행렬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행렬이 역행렬을 갖는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자, 2차 행렬 A가 있어요. 그때 A가 역행렬이 존재할, 즉 가역일, 필요 충분 조건은 여기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AD 거기서 이렇게 두 개 곱한 것을 빼주면 돼요. 마이너스 BC. 예, 이 값이 0이 아니면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이게 0이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AD 마이너스 BC를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 상에 있는 두 수를 곱한 것에서 왼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 상에 있는 두 수를 곱한 것, 그걸 뺀 것, 그것 AD-BC를 A의 행렬식이라고 불러요. 행렬식은 뒤에 가서 다시 정식으로 배웁니다. 자, 그리고 그 행렬식을 영어로 디터미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DET까지만 써서 DETA 이렇게 씁니다. 예, 디터미넌트 A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그냥 A의 행렬식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자, 그렇다면 A가 가역일 필요 충분 조건은 이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란 뜻이네요. 그렇죠. 그게 AD-BC네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하면, 즉 AD-BC, 즉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라고 하면, 역행렬은 2차 행렬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공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겼냐? 행렬식 분의 1. 행렬식의 역수를 곱하면 됩니다. 행렬식 분의 1. 거기다가 어떤 행렬을 곱하면 되냐? A하고 D하고 위치를 바꿔주시고요. DA, B하고 C하고는 부호를 바꿔주세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예, 이게 A의 역행렬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가볼까요? 조금 전에 가우스 소거법을 소개했어요. A를 왼쪽에 쓰고 단위 행렬은 오른쪽에 쓰고 똑같은 시행을 해서 A를 단위 행렬로 바꾼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단위 행렬이 바뀌어 있는 것이 A의 역행렬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럼 계산할까요? 그냥 처음부터 피벗을 1로 만들고 가겠습니다. 여기 A, B가 있으니까 A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행에다가 A분의 1을 곱할 거예요. 자, 그럼 A분의 1을 곱하면 1, A분의 B, A분의 1, 0. 이렇게 일행이 바뀌어 있죠. 그렇죠? 이제 첫 번째 피벗을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수를 0으로 만들 겁니다. 예. 그러면 1행에다가 마이너스 C를 곱해가지고 2행에 더해주면 되네요.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C 곱해서 더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C를 여기 곱해서 여기에 더해주면 D 마이너스 A분의 BC. 이렇게 바뀌고요. 그렇죠? 여기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C를 곱해서 더할 거니까 0에 더할 거니까 요 값이 있죠. 마이너스 A분의 C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C 곱한 건 0이니까 여기다 더하면 안 변하고 1이지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수를 0으로 떨궜으니까 그 다음 피벗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피벗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위로 올라간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1로 만들 거예요. 근데 통분하면 이 값은 A분의 AD 마이너스 BC입니다. 자, 그럼 이걸 1로 만들어야 되니까 역수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행에다가 AD 마이너스 BC분의 A를 곱합니다.
자, 그럼 여기가 1로 바뀌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두 번째 행에다가 전부 AD-BC분의 A를 곱해야 되니까 여긴 0이고요. 여긴 1로 바뀌었고요. 예, 여기를 바꿔야 되죠? 여기다가 AD-BC분의 A. 예, 이렇게 곱할 거니까 A 약분되고 AD-BC분의 마이너스 C가 남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곱해줘야 됩니다. 여기다 곱하면 AD-BC분의 A가 되지요. 예,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1을 가지고 A분의 B를 0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곱해서 첫 번째 행에 더하면 됩니다. 여기부터 갈까요? 마이너스 A분의 B를 곱해서 더하면 0으로 바뀌지요. 그래서 여긴 0으로 바뀌었고요. 여기 왼쪽은 안 변하니까 똑같이 쓰면 되고요. 자, 여기도 똑같이 해야 되죠? 예,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B를 곱해서 더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요. 여기 분모는 이렇게 A가 곱해질 거고요. 여기 분자는 B가 곱해져야 되니까 BC가 될 거고요. 여긴 플러스로 바뀌어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A는 똑같이 통분해야 되니까 A 곱하기 AD-BC 이렇게 통분하면 분자에도 AD-BC가 곱해져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걸 더했으니까 여기 플러스 BC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BC가 있고요. 사라졌지요. 그럼 여기 AD 남았습니다. 그런데 분모는 여기 A가 곱해져 있으니까 A는 이렇게 약분해 치우면 되죠. 예, 그래서 남는 것은 AD-BC분의 D가 남았어요. 자, 이쪽도 똑같이 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분의 B 곱해서 더할 텐데 A는 벌써 약분되고요.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분모는 AD-BC고요. 0에 더했으니까 요 값만 계산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변한 값은 마이너스 AD-BC분의 B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단위 행렬이 되어 버렸어요. 예, 피벗 둘 다 1인 거 이미 1로 만들고 왔으니까 이젠 검토할 필요는 없었지요. 그래서 이 단위 행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행렬이 바로 A 인버스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행렬에 모두 AD-BC분의 1이 전부 이렇게 곱해져 있네요. 그렇다면 AD-BC분의 1은 여기 행렬식, 행렬 밖으로 끄집어내서 곱할 수 있고요. 그럼 남는 것은 행렬 안에는 D, B, C, A. 예, 이렇게 남았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역행렬이 존재하면 그 역행렬을 어떻게 구하냐? 행렬식 분의 1 곱하기 여기 대각선 상에 있는 두 개의 원소는 바꾸고 AD는 DA 위치를 바꾸고 여기 나머지 두 개는 부호를 바꾼다. B는 마이너스 B, C는 마이너스 C. 예, 이렇게 놓은 것이 역행렬이 됩니다. 예,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그럼 연습해 볼게요. 2차 행렬에 대해서. A가 1, 2, 3, 4, B는 12, 마이너스 15, 4,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긴 행렬이다. 역행렬이 있냐라고 물었고요. 역행렬이 있다면 역행렬을 구해라 그랬어요. 첫 번째 행렬부터 가볼까요? 행렬식을 계산해서 0이 아니면 역행렬이 있고 행렬식을 계산해서 0이 되면 역행렬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2차 행렬식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AD-BC고요. 이렇게 곱한 거 1하고 4 이렇게 곱한 거 빼줘야 됩니다. 2하고 3 곱한 거 그럼 4에서 6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2. 어쨌든 마이너스 2는 0이 아닌 수예요. 그럼 역행렬이 있어요. 자, 그러면 A 인버스는 어떻게 표현되냐? 행렬식 분의 1. 행렬식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분의 1. 그리고 여기 있는 1과 4는 위치를 바꿔서 그렇죠? 2하고 3은 부호를 바꿔서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건 이 안쪽에 행렬에 곱할 때에는 모든 원소에 곱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갖다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2분의 3.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원소만 가지고 쓰면은 이런 행렬이 된 거죠. 마이너스 2, 1,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예,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행렬.
B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행렬식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12하고 마이너스 5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60이고요. 이렇게 두 개 곱한 걸 빼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 곱한 것도 마이너스 15와 4를 곱하면 마이너스 60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60을 빼줬으니까 0이 되네요. 그러면 역행렬은 없네요. 역행렬이 없으니까 가역이 아니다. 가역행렬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개수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할 때 연립일차방 정식을 역행렬을 곱해가지고도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역행렬 계산하는 방법에서 한번 설명한 내용이지요. 그렇게 해볼까요? 자, 역행렬을 이용해가지고 이 연립일차방 정식을 풀어라 그랬습니다. x 플러스 2y는 3, 3x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2. 우리가 이것을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행렬의 곱으로 표현하면 AX는 B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그때 개수행렬은 1, 2, 3, 4. 예, A는 이렇게 표현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연립일차 방정식은 A 곱하기 X는 B, B는 는 오른쪽에 있는 값이니까 그걸 열로 쓰면 3-2라는 벡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A의 역행렬을 계산해서 이걸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 행렬에 대해서 역행렬을 계산했어요. 행렬식 계산하니까 이렇게 곱한 거 4에서 이렇게 곱한 거 6을 빼면 마이너스 2. 0이 아니니까 역행렬이 존재하고 그때 역행렬은 행렬식 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이수와 이수는 바꾸고 4와 1. 그리고 이수와 이수는 부호를 바꿔주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예, 조금 전에 구했던 그 행렬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A 인버스가 이렇게 구해졌으니까 우리는 AX는 B라는 식에다가 양쪽에 A 인버스를 곱해도 같아야 되지요. 그렇죠? 근데 왼쪽은 A 인버스와 A가 곱해졌으니까 X가 되고요. 그렇죠? 오른쪽은 A 인버스와 3-2라는 벡터를 곱하면 되네요. 그렇죠? 근데 A 인버스는 조금 전에 여기 구한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이런 행렬 거기다가 3-2라는 행렬을 곱하면 돼요. 곱해볼까요? 1행 1열 곱하면 이렇게 곱해서 12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4 그렇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나눠주면 여기 16인데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8 그렇죠? 예. 2행과 1열 곱해볼까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9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1인데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11. 그래서 이 값은 2분의 11이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는 x는 마이너스 8이고 y는 2분의 11이다. 그런 뜻이네요. 예, 이렇게 역행렬이 존재하는 개수행렬에 대해서 역행렬을 양쪽에 곱해가지고 이 연립일차방 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행렬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볼 거예요. 자, 역행렬의 역행렬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A 인버스하고 A를 곱하면 단위 행렬이 되는 걸 확인하면 되지요. 단위 행렬 되는 거죠? 바로 확인됐고요. CA의 역행렬은 C분의 1 A 인버스예요. 이것도 두 개 곱해서 단위 행렬 되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CA 곱하기 C분의 1 A 인버스. 여기 스칼라는 어디서 위치하고 있더라도 다 똑같은 거니까 C하고 C분의 1 곱하면 1이고요. 그럼 A하고 A 인버스가 곱해지는데 곱하면 단위 행렬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AB의 인버스는 B 인버스 A 인버스. 우리 전치 행렬 구하듯이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곱하는 순서가. 마찬가지로 AB하고 여기 B 인버스 A 인버스를 곱해 보시면 돼요. A, B 곱하기 B 인버스 A 인버스. 결합 법칙은 성립하는 거니까 안쪽에 있는 이 두 개를 곱하면 B와 B 인버스 단위 행렬이죠. 단위 행렬은 곱하나만 하지요. 그럼 A하고 A 인버스가 맞닿아서 곱해지게 되지요. 그것도 단위 행렬이죠. 예,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단위 행렬입니다. 자, AT의 인버스는 A 인버스의 T다. 똑같아요. AT하고 A 인버스 T하고 곱해가지고 단위 행렬되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AT 곱하기 A 인버스 T. 근데 우리는 전치행렬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되는 것은 순서를 바꿔서 A 인버스 곱하기 A 바꿔주고 전치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근데 A 인버스 A는 단위 행렬입니다. 그럼 단위 행렬은 당연히 전치해도 단위 행렬이에요. 그렇죠? 예, IT는 I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A의 n승의 인버스는 A 인버스의 n승이다. 예, 이것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A의 n승하고 A 인버스의 n승하고 곱해가지고 단위 행렬이 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A의 n승 곱하기 A 인버스의 n승? 이게 무슨 뜻이에요? A를 n번 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A 인버스를 n번 곱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역시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이 순서만 유지해주면 어떤 걸 곱해도 똑같은 거니까 여기 가장 안쪽에서 A하고 A 인버스가 만났네요. 단위 행렬이에요. 그럼 곱하나 말하니까 치우면 돼요. 그럼 이쪽에 있던 A와 그 옆에 있던 A 인버스가 또 만나요. 그렇죠. 그럼 또 단위 행렬. 이렇게 해서 계속 지우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있던 것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죠. 곱한 것은 단위 행렬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성질에 의해서 A의 마이너스 n승이라는 것을 기호로 A 인버스를 n승해도 되고 A의 n승을 역행렬을 구해도 되는 거니까 같은 걸로 쓸 거예요.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승 하는 것은 A 인버스의 n승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A의 n승의 인버스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예, 이렇게 기호를 쓸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걸 얘기할 때 기본 행연산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기본 행렬로 바꿨었어요. 그렇다면 기본 행렬의 역행렬은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방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E1이라는 행렬이 있어요. 이것의 역행렬을 구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E1하고 E1의 인버스를 곱하면 단위 행렬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E1이나 E1의 인버스나 기본 행렬이니까 당연히 어떤 행렬하고 곱해지게 되면 그 행렬에다가 기본 행연산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E1이라는 기본 행연산을 시행했다가 그 역이 되는 이 기본 행연산을 시행하면 i를 곱한 것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단위 행렬은 곱하기에서 1 역할을 하는 거니까 곱하나 마나죠? 그렇다면 i를 곱하면 그냥 a가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E1을 시행했다가 다시 E1의 인버스를 또 그 결과에다가 시행을 하게 되면 다시 원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 행렬의 역행렬이라는 것은 이 기본 행렬이 시행되었을 때 그 결과를 원래 시행되기 전으로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곱해지면 되는가?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행렬의 역행렬은 그것을 원상 복구해주는 행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E1의 역행렬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E1이 어떤 행렬인가 봅니다. 단위 행렬에서 1행 그대로 있네요. 그렇죠? 여긴 3행의 원소인데 2행에가 있네요. 이것은 2행의 원소인데 3행에가 있네요. 그러니까 2행하고 3행이 바뀌어 있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어떤 행렬의 2행과 3행을 바꿨어요? 그걸 원상복구하려면 어떤 행렬이 또 곱해져야 되냐? 이걸 묻는 거예요. 2행과 3행을 바꾼 상태에서 원상복구하려면 다시 그 2행과 3행을 다시 바꿔줘야 되지요. 그래서 2행과 3행을 바꾸는 이 기본 행렬의 역행렬은 2행과 3행을 바꾸는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E1의 인버스는 E1이 됩니다. 자, 그럼 E2는 어떤 행렬일까요? 1행 그대로 있고요. 3행 그대로 있고요. 이 단위 행렬에 2행에다가 4가 곱해졌네요. 그러니까 이 E2라는 행렬을 어떤 행렬에 곱하면 그 행렬에 2행에 4가 곱해져요. 2행에 4가 곱해졌는데 원상복구하려고 한다? 그럼 그 결과에다가 다시 4분의 1을 곱해줘야 원상복구가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2행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는 행렬이 역행렬이 됩니다. 그렇다면 E2의 인버스는 2행에 4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1행과 3행은 단위 행렬 그대로 쓰고요.
단위 행렬에서 이 행에다만 4분의 1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100, 001은 그대로 있고 이 행만 0, 4분의 1, 0 이렇게 바뀐 거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뭐 특별한 거 없죠? 예, 세 번째 행렬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럼 이 3는 어떤 행렬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행 그대로 있지요? 2행 그대로 있지요? 3행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3행에다가 더해 준 거예요. R3 플러스. 그렇죠. 근데 그 3행의 원소를 보니까 여기 1열에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에 마이너스 2를 곱한 건가요? 곱하기 1행에다가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행에다가 2를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예, 3행에다가 더해 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원상복구하려면 어떻게 되지요? 1행에 마이너스 2를 곱한 값이 3행에 더해졌으니까 그게 원래대로 3행의 원소로 가려고 하면 이 부호를 바꾼 거 1행에다가 부호 바꿔서 2를 곱해가지고 3행에 더해주면 원상복구가 되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상복구 하려고 하면 3행에 다시 1행에 부호 바꾼 2를 곱한 값을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역행열로 표현하면 1행, 2행 그대로 있고요. 3행은 바뀔 텐데 1행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더해줄 거니까 이 2가 1열에 가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역행열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역행렬하고 어떤 조건들이 같은 건지 앞에서 몇 번 얘기를 했었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정방행렬이 있어요. 그때 A라는 행렬이 가역행렬이에요. 역행렬이 있어요. 그럼 어떤 식이 성립해야 되죠? 그 A를 개수행렬로 갖는 연립일차 방정식 AX는 B 이렇게 생긴 것은 유일한 해를 가져야 돼요. 양쪽에 인벌스를 곱하면 X의 값이 딱 하나만 정해지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B가 0벡터가 돼가지고 AX는 0 이렇게 이 동차 방정식이라고 했죠? 동차 방정식도 당연히 유일한 해를 가져야 돼요. 근데 동차 방정식에는 이미 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미 해가 있는데 그 해가 뭐예요? 0벡터로 표현되는 예, 이 값이 해예요. 그런데 이 해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자명한 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일하려고 하면 자명한 해는 하나 있는 거니까 딱 자명한 해 하나밖에 없어야 되죠. 그래서 동차 방정식은 자명한 해 하나뿐이다. 즉 0벡터 하나만 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가우스 소고법을 얘기할 때 이미 얘기했던 A가 가역이면 A의 RREF는 단위 행렬이 돼야 된다고 했죠? 예,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A는 어떨까요? 기본 행렬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지요? A의 RREF가 단위 행렬이 돼야 되니까 거기다가 기본 행렬을 E1, E2 순서대로 U1번 몇 차례 EP까지 시행을 하면 단위 행렬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하고 A를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됐으니까 바로 A라는 것은 이것의 인벌스지요. 이것이 A의 인벌스니까 예, A의 인벌스. A는 이것의 인벌스가 되는 거죠. 서로 인벌스 관계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A라는 것은 예, EP 점점점 E1 이것의 인버스다. 예, 근데 인버스는 이 순서만 바꿔가지고 이것의 인버스부터 EP의 인버스까지를 쭉 곱해주면 돼요. E1의 인버스 점점 EP의 인버스.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이 기본 행렬들의 역행렬을 구해봤습니다. 원상복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도 다 기본 행렬들이지요. 그러니까 A는 이렇게 기본 행렬을 곱한 것으로 표현된다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거 없지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앞에서 역행렬이라는 것을 AB도 단위 행렬이 돼야 되고 BA도 단위 행렬이 돼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 성질을 다 쓰면 그냥 둘 다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만 성립하면은 예, 역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에다가 오른쪽에 곱하든지 왼쪽에 곱하든지 곱해가지고 단위 행렬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그 행렬은 A의 역행렬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차 행렬에 대해서 가우스 소고법으로 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1, 2, 마이너스 1, 2, 2, 4, 1, 3, 마이너스 3이다. 역행렬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역행렬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있으니까 구하라고 했겠지요. 근데 만약에 구하다가 A가 단위 행렬로 바뀌지 않는 형태가 나왔다. 어떤 행이 전부 0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 시행을 해가지고 A의 역행렬이 없다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럴 땐 역행렬이 없다라고 하고 끝내면 됩니다. 자, 구해볼까요? 왼쪽에다가 A를 쓰고 오른쪽에다 단위 행렬 쓰고 3차 행렬이니까 단위 행렬도 3차로 맞춰주시고 그걸 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A를 단위 행렬로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 똑같은 시행을 오른쪽에 단위 행렬에도 같이 시행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볼까요? 첫 번째 피벗 1이네요. 그걸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2와 1을 0으로 떨굴 거예요. 1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행에 더하고 1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3행에 더합니다. 갈까요? 1행에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0이지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2지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6이지요. 여기도 똑같이 해야 돼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2지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1이지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0이지요. 이렇게 2행이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 3행. 1행에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0이지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1이지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2지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1이지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0이지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1이지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 1 아래쪽에 있는 수가 0으로 떨어졌으니까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오른쪽으로 가고 두 번째 피벗을 선택합니다. 1로 만들고 갈게요. 마이너스 2니까 2행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1로 만들 거예요. 곱해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0,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분의 1, 0이지요. 그래서 2행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피벗을 1로 만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수를 0으로 만들 거예요. 2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3행에 더하면 되네요. 왼쪽은 0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요. 해볼까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0이에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1이에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하면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1이에요. 자, 다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0으로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오른쪽으로 가서 세 번째 피벗을 선택하고요.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작업은 끝났고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3행에다가 3을 곱해서 2행에 더하고요. 3행에 1을 곱해서 1행에 더하면 되죠. 그걸 시행하겠습니다. 2행부터 바꿔볼까요? 여기 왼쪽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여기 3 곱해 더하면 0이지요. 3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5고요. 3 곱해서 더하면 1이지요. 3 곱해 더하면 3이지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 1행 시행합니다. 그냥 더하면 돼요. 여기 왼쪽 두 개는 똑같이 쓰고요. 더하면 0이지요.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지요. 더해주면 2분의 1이지요. 더해주면 1이지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위에 게 전부 0으로 바뀌었으니까 하나 올라가서 2점 피벗으로 갑니다. 그 2점 피벗을 가지고 위에 걸 0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2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1행에 더하면 됩니다. 왼쪽은 그대로 있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해서 더하면 9가 되고요.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여기에 더하면 마이너스 5네요. 다 됐죠? 위에 거 0으로 떨어졌으니까 하나 올라가서 2점 피벗. 이제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가는 작업도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그렇게 만들고 왔지만 모든 피벗이 1인가 확인하고요. 1, 1, 1, 피벗 1이고요. 피벗이 있는 열에서 피벗을 제외한 나머지 수는 전부 0이고요. 위에 있던지 아래에 있던지 다 0이고요. 그렇죠? 어떤 행렬로 바뀌었어요? 단위 행렬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역행렬은 오른쪽에 있던 단위 행렬이 바뀐 이 행렬이 A의 역행렬이다.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A 인버스는 9,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5, 1, 3, 그리고 마이너스 2, 2분의 1, 1.
예,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A의 역행렬이다. 예, 어려운 게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역행렬 구하는 작업 중에서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 또 하나의 방법은 중간시험 이후에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그때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